네, 안녕하세요. 중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에 대한 영상을 보통 찍지만 이번 영상은 좀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밀고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공공의대라든가 공공의사,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을지 말지 고민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고, 이게 워낙에 부정확한 정보들도 많고 여러 가지 너무 대립되는 그런 정책들도 많아가지고 제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기도 힘들고, 저도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의 의사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좀 이 문제를 판단을 해보고 싶었고, 최대한 정치적인 그런 색은 빼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런 시국에서 의사 파업이라는 것을 결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정말 의사 밥그릇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론으로 좀 몰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뭐 제가 대표성은 없지만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불편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 예정이신 분들이 좀 딜레이가 되신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기를 좀 바라고, 특히 이제 고생 중인 의료인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좀 이 문제가 좀 원만하게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절차의 문제는 약간 부수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공공의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공의사를 1년에 400명씩 그리고 총 4,000명을 만들자는 그런 계획을, 정부 정책을 말을 했죠.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네 가지 이제 법안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다루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에서 왜 갑자기 의사를 늘리느냐에 대해서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 이제 세 가지 명분이 이제 실리는데, 첫 번째는 의사가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격차예요. 의료 지역 격차.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서울에만 편중이 되어 있고, 지방 쪽에는 의사들이 좀 부족한 그런 어떤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을 좀 늘려야 된다. 특히 지역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어떤 정부의 정책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피과들 문제. 대표적으로 뭐 흉부외과라든가 산부인과. 사실 이런 과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과이긴 한데,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수가적인 문제 때문에 인턴 때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의사를 총 4,000명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정책이 과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그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전공의들,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 휴학을 내는 이유가 어떤 명분이 없이는, 정당성이 없이는 이렇게까지 지금 명분을 얻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 교수님들까지 다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의사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문제로 의사 수는 정말로 부족할까? 이거는 다른 유튜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2018년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예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라는 그런 보고서인데,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에 낸 그런 보고서고, 이 보고서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은 한국의 의사 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3.1%로 OECD 평균 1.2%보다 2.5배 가까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가 낮은 것은 맞아요. 근데 연평균 증가율이 3.1%로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국토 면적 대비 의사의 밀도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에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적지만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OECD 국가 중 최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대비
의사 수의 증가율, 그리고 국토 면적 대비 높은 의사 밀도와 낮은 고령 의사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의사 인력 공급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보고 싶은 것만 이제 본 거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가 의사수를 늘리면 정말로 기피과들, 뭐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과들의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정책 얘기는 공공의사를 매년 400명씩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산부인과, 흉부외과를 강제로 시킨다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죠. 근데 일단 저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공은 강제로 시킬 수가 없어요. 전공 선택이라는 것은 남은 평생을 이 전공을 가지고 밥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그리고 소질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시킨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제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강제로 시킨다고 쳤을 때 지금 이제 인턴이나 아니면 내년에 인턴 될 사람들이 소아과랑 흉부외과를 만약에 지원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공의대에서 흉부외과나 산부인과의 의사들이 매년 한 몇십 명, 몇백 명씩 나오게 될 예정인데 지원을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이것은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도 지원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기피과는 더 기피과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단기적으로 지금 의대가 이제 2022년부터 세워진다고 했을 때 전공의가 되고 보드를 따기까지 최소 12년에서 16년까지 걸리는데 그동안의 지원자는 훨씬 더 줄어들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는 의사들만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시민단체가 뽑는 의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정치적인 그런 색으로 좀 변할 수도 있어서 저는 딱 정책 중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역 격차가 해결이 될까? 공공의대랑 공공의사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지금 서울과 지방 간의 의사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서남의대를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재작년에 이제 폐교가 된 그런 의대인데 이게 왜 폐교가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의대라는 것은 다른 어떤 교육기관과는 좀 다르게 수련이라는 과정을 좀 거쳐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대를 입학을 하게 되면은 6년간의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치는데 본과 3학년, 4학년부터는 이제 실습이라는 걸 돕니다.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돌면서 실제 수술들을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뭐 외과 수술이라든지 내과 환자, 어떤 중증의 그런 내과 환자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당연히 소아 환자들 그리고 응급실 환자들, 중환자실 환자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처방이 나가고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환자들을 봐야 필드에 나갔을 때 실제 환자들을 진료를 했을 때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련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친구 말에 의하면은 서남대 때는 그 PK 즉 실습 과정 때 보는 수술의 횟수가 5건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남대가 이제 그 폐교가 된 이유는 의료기관, 즉 수련기관으로서 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가지고 수련기관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폐교가 된 것이고요. 그럼 왜 수련기관으로 부적절했는지 대학병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대 근처에는 대학병원이 대부분 가까이 있거든요. 이제 실습을 하러 병원에 다시 가는 그런 적절한 수련 환경들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막연히 공공의대만 설립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어떤 이런 적절한 수련 환경이 다시 만들어질 조성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수련 환경 없이는 제2의 서남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남원 주민들의 어떤 염원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좀 이게 의대가 설립이 되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좋긴 한데 이게 그것은 어떤 지역 경제 발전 차원에서의 문제지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수련 환경이 먼저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의대 설립이 적절하지 의대 먼저 설립이 되면은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소위 불량의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만 다시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10년 동안 의무분부를 시킬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책이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10년간 의무 복무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 의사들, 특히 남자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인턴 1년 그리고 레지던트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 일반적으로 3년 38개월을 갔다 오면은 의무 복무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2년 정도만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고 나면은 이제 소위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남의 의대를 들어가서 10년 동안 의무 공부를 한 뒤에 만약에 서울권에 있었던 그런 의대생이었다면은 다시 서울로 갈 확률이 거의 이제 99%라고 생각이 들고 타 지역에 있는 지방 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10년간의 의무 복무 그리고 지역 의대로 어떤 지역 격차, 지역 의사 수급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봐왔을 때 서남의대를 보더라도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은 논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런 의사 수를 늘리고 의대 정원 늘리게 되면은 의료 서비스 질은 좋아질 것이냐? 궁극적으로 이런 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료 정책으로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 자명해요. 일례로 로스쿨이 있잖아요. 로스쿨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법률 자문 비용이 줄어들고 법률의 문턱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늘어난 변호사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늘어서 소송과 분쟁이 더 남발이 되게 되고 오히려 로펌이나 전관 등의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을 늘리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수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책 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의사 수가 많아지면은 의료의 질이 좋아질까? 뭐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의사 수가 많아지면은 의료의 가격이 낮아지고 접근성도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반대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공공의료, 공공의대, 무상의료를 지금 추구하는 나라들의 의료 사정을 단적으로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쿠바 같은 경우는 무상의료를 시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대도 다 무료로 그 뭐 학비라든가 그런 것도 다 무료로 지원이 되는 그런 의료 환경인데 유튜브에 코로나19 위기국 파견, 쿠바는 의료 강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찾아보면은 아스피린 하나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쿠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쿠바 의료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면은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그리고 근거가 없는 얘기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공공의료를 추구하고 있는 많은 유럽의 의료 시스템을 보면은 이것도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이제 뭐 수술 대기 기간이 길다는 것은 이제 쉽게 찾아보면 알 수가 있고 주변의 유럽의 서비스 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쉽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면은 거의 뭐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거의 가능한 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의료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이탈리아가 왜 그렇게 취약했는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그런 공공의료를 펼치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는 1차, 2차, 3차 의료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는 나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 A라는 환자가 아파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흔히 얘기하는 1차 진료예요. 뭐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의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 환자가 그렇게 위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약만 처방하고 2차 진료 뭐 대학병원 이런 데는 보내지가 않아요. 근데 환자가 계속 아파가지고 상급병원에 가고 싶더라도 이 1차 의료인 의사가 상급병원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그 의사들이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칼퇴근을 하고 퇴근 시간이 되면은 환자가 대기를 하고 있어도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사, 공공의료가 얼마나 그 말만 좋은 그런 허울뿐인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공공의사는 공무원이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환자를 10명 보든 100명 보든 월급이 똑같이 400만 원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환자를 많이 열심히 보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적게 보려고 할까요? 당연히 이것은 어떤 의료 정신, 봉사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본능에 대한 문제예요. 자신의 어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욕구,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자신의 어떤 의술이라든가
실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보상이 없기 때문에 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나태함 때문에 공공의료가 붕괴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의료 체계가 좀 최악으로 좀 치닫는 상황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공공의료지, 공공의료, 공공의사를 만들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공공의료기관 혹은 그 공공의사에게 진료를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의 가족 중에서 암이 걸리면은 그 공공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안 그럴걸요. 전부 다 빅3 병원에 갈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본능이고 상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의사, 공공의료는 답이 아니에요. 지역사회 격차, 지역의료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임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공공의료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오는 답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는 좀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절차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게 많아요. 사실 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정치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정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절차의 문제성에 대해서만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의사들이 지금 빨리 그 병원에 돌아가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야지 왜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이렇게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계속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의 생각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의사의 본분은 아무튼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맞으니까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그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길거리로 전공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